12월 21일 아주경제 부산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경찰 특별단속에서 6개월 동안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부정수급액만 총 1,372억 6천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1%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94.7% 급증한 수치인데요. 부정수급액 역시 약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한 경우가 1,39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또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경우도 1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조금관리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에 통보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100억 원을 기소 전 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단속이 끝나더라도 첩보 수집과 유관부서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4분기 국세통계자료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급여를 1억 원 넘게 받은 직장인은 1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부산 지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인 3,793만 원에 머물면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등수입니다. 하지만 총급여,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한 부산 근로자는 53,500여 명에 달하면서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지법은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30대 남성 A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이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지난 2018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는데요. A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은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사무실을 빌려 범죄를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도움을 요청했는데 테라피 마사지샵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고 현재 감금돼 있다며 위약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현재 남성 2명입니다. 이들은 A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800만 원을 보냈는데요. 송금 보내기 전에 의심하면서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까지 시키면서 치밀하게 속였습니다. 이런 사기는 과거 노인들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하루 평균 2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사기 통합 대응 컨트롤 센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2%대 중반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인하된다면 작년 4월 올해 2월에 이어 역대 처음으로 3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들이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삼성화재는 2월 중순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2.6%, 이륜자동차 보험료 8%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며 KB손보와 DB손보는 내년 2월 중순 이후 각각 2.6%, 2.5%, 메리츠화재 3%대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입니다.